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통계 강의를 시작으로 연속형 자료 변수 분석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저희가 데이터 정리 방법이랑 그리고 기초 통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루었는데요. 오늘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연속형 변수를 어떤 통계 방법을 사용해서 분석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실제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여러 가설 검정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연속형 데이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제 연속형 데이터에 대해서는 익숙하실 텐데요. 대표적으로 나이, BMI, 혈압 이렇게 있는데요. 앞으로 다룰 분석법은 이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사용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속형 변수는 이렇게 좀 소수점을 포함해서 사용 가능한 변수들을 지칭을 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이제 몇 개의 그룹으로 묶게 된다면 범주형 변수라고 하게 되는데 이는 다음 회차 때 다룰 예정이니까 이 부분은 다음번에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속형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요소를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몇 개의 그룹을 비교하는지와 그리고 데이터가 정규성을 만족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을 비교할 때에는 두 그룹을 비교한다 하면 t-테스트, 세 개 그룹을 비교한다 그러면 아노바를 사용을 하게 되고 만약에 정규성을 만족한다 하면 모수 추정, 그리고 만족하지 않는다면 비모수 검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속형 자료 분석에서 정규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정규성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성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그래프로 그렸을 때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가 완벽한 대칭인 종 모양의 분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처럼 제 정규 분포에서는 전체 데이터의 약 95%가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각각 이 표준 편차 범위 내에서 존재를 하게 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유의 수준 5%는 이 95%를 제외해서 이제 2.5, 2.5 양쪽을 한 번에 확인을 하는 것을 말하고요.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고 이제 양쪽 끝의 영역에 위치하게 된다 하면 가설을 기각하게 되고 이제 저희의 연구 가설을 채택한다. 네, 연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라는 의미로 파악하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통계 분석을 진행할 때에는 정규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정규성을 충족하는 게 중요한지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가장 많은 통계 분석 방법들이 바로 이 정규성을 기본적인 가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모수적 분석법인 t-테스트, 아노바, 피어슨 상관분석 등은 데이터가 정규성을 만족해야만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정규 분포의 성질 때문에 이제 모집단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통해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 그래서 신뢰 구간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정규성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성이 확보된다면 우리가 얻은 결과가 실제 모집단을 대표한다. 그래서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인 중심 극한 정리 때문입니다. 중심 극한 정리는 이제 모집단의 분포가 어떻든 간에 표본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이제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이론인데요. 이 위에 있는 표와 같이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분포들이 있지만 이것을 이제 많은 숫자의 모집단을 갖게 된다면 n수를 갖게 된다면 결국에는 정규분포 형식으로 나타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이제 30 이상이다 하면 중심간 정리를 사용해서 이렇게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제 연구자가 직접 그림으로 그려봐가지고 이게 정규성을 나타내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제 실제 데이터를 다루다 보면 정규성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체로 많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연구할 때는 N수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치우쳐진 경우에는 총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상치입니다. 첫 번째 이 그래프와 같이 대체로 정상 데이터는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지만 몇 가지 이상치 때문에 이제 평균이랑 표준 편차가 조금씩 왜곡되고 뭐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이런 값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왜곡될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는 비대칭 분포인데 예를 들면 저혈압 환자를 기준으로 이제 수축기 혈압을 그렸을 때 아무래도 왼쪽으로 치우쳐진 분포가 나타날 텐데 이럴 경우에는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다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로는 표본 크기가 너무 작으면 정규성을 따르지 않다라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표본수가 커지면 근데 옆에서와 같이 뭐 1000개로 늘어난다 하면 자연스럽게 정규성에 가까운 분포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구 설계 단계에서 충분한 표본을 확보할 수 있다면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통계적으로 계산된 p-value가 신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p-value가 왜곡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결과가 실제로 유의한지 유의하지 않은지를 잘못 판단할 수 있게 되고 연구의 결론 자체가 좀 반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평균이랑 표준 편차만으로는 데이터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성을 따르지 않는다면 데이터의 대표값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다라는 의미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회귀 분석에서의 잔차 문제인데요. 회귀 분석을 실시할 때는 저희가 잔차의 정규성을 따른다는 가정을 반드시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잔차가 정규성을 따르지 않는다면 회귀 모형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회귀 분석 어떤 것이 X가 Y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데이터 변환입니다. 그래서 로그 변환이나 뭐 제곱근 변환 이렇게 데이터 변환 방법들로 정규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데이터 변환 없이 그냥 비모수 검정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데이터 상황에 맞는 방법을 채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대체로 연구자들이 하는 방법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정규성은 그러면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각적인 검정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히스토그램이랑 QQ 플롯이 있는데요.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디로 치우쳐져 있는지 아니면 종 모양을 나타내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서는 대체로 정규성을 따른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 밑에 빨간색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정규성을 따르지 않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QQ 플롯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개의 분포를 퀀타일 기준으로 나눴을 때 이게 잘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건데 대각선에 가깝게 직선 형태로 보일수록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는 조금 그나마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말을 할 수 있고 밑에서는 너무나도
비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값들이 있기 때문에 정규성을 따르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각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좀 주관적인 판단이 요하기 때문에 통계적 검정 방법으로도 이제 정규성을 검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 검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가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정규성을 따른다. 그리고 대립가설은 정규성을 따르지 않는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가설을 채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P가 0.05보다 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셰피로 윌크 테스트나 호모그브 스미노프 테스트가 일반적으로 있고 표본 크기에 따라서 어떤 방식을 사용하는지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각적인 방법과 통계적인 방법 둘 다 사용해서 정규성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표는 이제 영속형 데이터를 분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모수 분석과 비모수 분석 방법을 정리한 건데요. 만약에 앞서서 정규성을 만족한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모수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고, 만족하지 않는다 하면 비모수 방법을 사용해서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석 목적이랑 그리고 데이터 특성에 따라서 이 표를 참고하여 적절한 검정 방법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나온 표에서 하나하나씩 살펴보자면 먼저 t-테스트는 두 그룹의 평균 차이를 비교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분과 위약분의 혈압 차이를 비교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t-테스트는 데이터가 정규성을 만족할 때 사용하는 거고, 만약에 만족하지 않는다 하면 맨-위트니 U 테스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t-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독립표본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그룹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앞서 말했듯이 신약분과 위약분을 비교하게 되는 거고, 대응표본 t-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한 사람 안에서 치료 전후의 평균값을 비교하는 테스트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아노바 같은 경우에는 세 그룹 이상의 평균 차이를 비교할 때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정규성을 만족하면 아노바, 만족하지 않으면 푸스컬 월리스 테스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크게 두 가지 아노바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각각 세 개의 다른 그룹들을 비교할 때는 이론 배치 아노바, 원웨이 아노바를 사용하게 되고요. 만약에 한 집단 안에서 여러 시점에 걸쳐서 비교하는 거다 하면 반복 측정 아노바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비모수 검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비모수 검정은 이제 데이터가 정규성을 따르지 않을 때 사용을 하게 되고, 특히 표본 크기가 너무 작거나 아니면 분포가 한쪽으로 치우쳐진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계속 설명드렸지만 이제 맨-위트니 U 테스트는 독립표본 t-테스트의 비모수 검정 방법이고, 푸스컬 월리스는 이론 배치 아노바, 그리고 윌콕슨 사인 랭크 테스트는 대응표본 t-테스트, 그리고 반복 측정 아노바 같은 경우는 프라그멘트 테스트를 사용해서 분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비모수 검정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분포를 가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모수 검정보다는 좀 덜 강력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을 때에는 비모수 검정을 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상관 분석인데요. 상관 분석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연속형 변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처럼 이제 BMI와 혈압의 관계를 보고 싶다 한다면 이제 피어슨 상관 분석을 사용하거나 스피어만 상관 분석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이것도 정규성 여부에 따라서 어떤 분석법을 사용하면 좋을지 연구자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상관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게 인과관계는 전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두 변수 간의 관련성 정도, 음의 관계가 있다, 양의 관계가 있다, 이 정도로만 판단할 수 있고, 아니면 강력한 상관을 가지고 있다라고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할 때 있어서 좀 유의해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회귀 분석인데요. 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나왔듯이 운동 시간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 아니면 BMI, 나이가 혈압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한 가지 독립 변수만 사용한다 하면 이제 단순 회귀 분석이라고 하고, 두 개 이상의 독립 변수를 사용한다 하면 다중 회귀 분석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다양한 요인들을 함께 적용하기 때문에 다중 회귀 분석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근데 회귀 분석을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앞서서 이제 잔차가 정규성을 만족하는지도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것도 먼저 확인한 다음에 회귀 분석에 어떤 변수들을 넣을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연속형 자료 분석에서 사용되는 여러 통계 분석법들을 빠르게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R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메일을 통해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보내드리긴 했는데요. 일단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질병관리청에서 공개하고 있는 자료이고, 꽤 오랫동안 축적해온 데이터지는 저희는 2021년 자료를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 상태와 영양 섭취 현황들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지만 저희는 기본적인 데모그래픽 변수들과 그리고 검진 조사 항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 연구 목적이 있어야지 좀 더 명확히 어떤 분석을 돌려야 될지 파악하기 쉬울 것 같아서 일단 저희 연구 목적은 지역사회 당뇨노인의 BMI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연구 목적으로 설정해 보았고요. 그래서 성별과 연령 그룹에 따라서 BMI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검증 결과들에 관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리고 BMI에 미치는 주요 요인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단계별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검정 통계법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이 그룹별 차이는 t-테스트와 아노바를 사용해서 분석을 하게 되고 그 검진 결과들 간의 관계는 상관 분석, 그리고 미치는 영향 요인 같은 경우에는 회귀 분석을 실시해서 차근차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R과 RStudio,까지 설치해 달라고 이메일을 보내드렸는데 혹시 설치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이 있었을까요? 없으시다면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일을 확인하시면 맨 처음 잠시만요. 파일을
확인하시면 이제 맨 처음에는 잠시만 이거를 줌인 해가지고 조금만 크게 보도록. 네. 처음에는 제가 rm 리스트는 ls라는 함수를 넣었는데 이거는 이전에 만약에 environment에 작업했던 작업물이 있으면 삭제를 한 번에 해주는 거여서 넣게 됐지만 여기서는 뭐 따로 없으니까 하지는 않겠고요. 데브오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플롯을 그렸으면 이거를 다 한 번에 삭제해 주는 거여서 필요하시면 나중에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필요 없으니 일단 넘어가고, 저희가 사용할 패키지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초반에 이제 데이터 전처리 같은 경우에는 RStudio에서 디플로이어 패키지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그릴 때에는 ggplot을 사용하게 되고, A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건형 자료가 SPSS 자료로 배포되기 때문에 A분 패키지를 사용해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nstall 패키지라는 이 함수를 사용해서 이 변수 패키지들을 설치하게 되고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이제 이 패키지들을 불러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다 불러와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패키지 3개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기 전에는 이제 이 작업 환경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get working directory 함수를 사용해서 본다면 여기에 이제 지금 이 컴퓨터 상에서는 C 드라이브의 유저 그리고 데스크탑 바탕화면에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데스크탑의 폴더에 있는 자료들을 사용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복건형 자료가 다른 폴더에 있다 하면 set working directory를 사용해 가지고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다시 입력을 해서 여기다가 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탕화면에 다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read SPSS 펑션을 사용해서 이제 SPSS 자료를 불러오게 될 텐데요. 이 런을 버튼을 클릭을 하시거나 아니면 컨트롤 엔터를 누르시면 바로 이 항목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오면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가 7090개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864개의 컬럼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큰 화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확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너무 크고 한 번에 확인할 수 없다, 조금 조그맣게라도 보고 싶다 하시면 헤드 펑션을 사용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데이터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연구 목적 같은 경우에는 다시 살펴보자면 이제 지역사회 당뇨노인의 BMI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서머리를 해서 이제 에이지를 먼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에이지를 확인해 보시면 이제 1세부터 80세까지 분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65세 이상 노인 인구만 추출하려고 하기 때문에 데이터에서 이제 디플로이 펑션에 있는 이 파이프라인을 사용해서 필터를 걸어서 에이지는 65세 이상만 추출하겠다라고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Ctrl Shift M을 누르면 나오기 때문에 직접 입력하시거나 이렇게 단축키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령별로 t-테스트를 아노바를 돌리려면 이제 그룹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에이지 그룹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설정해서 이거를 65세부터 69세는 1, 그리고 뭐 70에서 79는 2, 그리고 80 이상이면 3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에는 에이지 그룹이라는 것이 설정이 되고 있고요. 이것도 1, 2, 3이라는 게 직접 숫자 그대로 1, 2, 3이 아니라 그룹을 나눈 것이기 때문에 s팩터라는 함수를 넣어서 데이터는 에이지 그룹해서 레벨 기준으로 1, 2, 3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당뇨 환자들을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당뇨 환자 여부를 확인하는 변수를 추가를 할 건데요. DM은 이제 이 항목 자체가 국건형에서는 당뇨병 유병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3이면 1, 아니면 0 이렇게 설정을 해서 놓겠습니다. 혹시 파일 불러드리는 거 한 번만 더 네. 알려주세요. 다들 지금 실행이 안 되는 분들이 오. 아마 처음에 파일 네. 폴더 설정이 아마 파일 불러드리는 게 안 네. 되면서 제가 난 경우가 많이 있어서 네. 지금 이 컴퓨터에서는 바탕화면에 저장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복사해서 이따 묻혀넣기 하면 일단 네. 이렇게 C 드라이브 어디 위치에 있다라고 설정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은 뭐 이 폴더가 없지만 제가 저장했던 위치가 뭐 이걸 뭐 데스크탑이다 하면 여기다가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복사 붙여넣기 하면 사실 이게 이 방향이 반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백슬래시 맞나요? 이 슬래시가 말고 반대 방향으로 해야 돼서 다시 이제 하나씩 바꾸는 작업을 하고 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이 방향이 맞고요. 이 방향 그대로 이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다시 그 위치를 복사하는 방법 한 번만 더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뭐 다른 폴더에 있었다 하면 뭐 어떤 폴더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방향 자체가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씩 바꿔주는 작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컨트롤 F를 누르시면 파인드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 방향을 원래 방향대로 설정을 한다 해서 클릭을 하시면 바로 바꿀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디렉토리를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해서 DM까지 확인했고요. 이제 이 데이터는 866개의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저희가 한 번에 확인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변수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select문은 이제 어떤 컬럼을 활용할 건지를 보는 함수이기 때문에 select을 해서 저희가 확인하고자 하는 뭐 공복 혈당, DM, 에이지 그룹, 그리고 성별, 공복 혈당, 총 콜레스테롤, 중성 지방, 그리고 BMI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헤드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짧게 표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str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이게 어떠한 변수 유형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M 같은 경우에는 넘버로 다 되어 있고, 이거 에이지 그룹은 팩터, 대체로 다 넘버로 처음에 입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형 변수를 사용할 때 있어서는 캐릭터가 아니라 넘버인지 아니면 인티저인지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숫자이기 때문에 서머리를 활용하시면 이제 이게 기본적인 뭐 민, 맥스 값이랑 뭐 미디언 값까지도 확인할 수 있고 결측지가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는 뭐 글루코스 같은 경우에는 120번은 이제 미싱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한번 연구하시면서 필요한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NA 같은 경우에는 보관법을 사용해가지고 이 미싱 자체를 없애는 방법이 있기도 하고 아니면 결측지를 그냥 제거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결측지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데이터를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NAOMIT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하시면 한 컬럼에서 NA 값이 있으면 그 행은 그 자체로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1838명이 있는데 다시 실행을 하게 되면 1578명이 남게 되고요. 여기서 저희의 연구 모집단은 당뇨 환자들이기 때문에 서브셋을 사용해서 DM 환자가 맞다면 이 사람들만 남겨주자라고 말하는 건데 이제 이거를 처리하면 490명이 남게 됩니다. 여기까지 혹시 어려움이 없었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규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해드렸는데 일단 시각적인 방법을 활용해보자면 히스토그램을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ist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BMI 값을 그려보고자 하는데요. 여기서는 프리퀀시를 통해서도 빈도수로 확인할 수 있지만 그 density 자체를 확인할 수도 있어서 프리퀀시는 F로 false로 두고 그리고 리밋을 둬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렸을 때 이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라인을 추가하게 되면 density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왼쪽으로 치우쳐진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뭐 데이터 변환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로그 변환을 해봐가지고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로그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BMI를 그려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조금은 아까 전보다는 나은 상태의 정규성을 나타내는 그런 히스토그램을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그를 사용해서 뭐 정규성을 확보하셔도 되고 아니면 원래 있던 원 자료에서의 조금 정규성을 나타내지 않는 그림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QQ 플롯을 사용해서도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왼쪽에서는 그냥 일반 BMI 값을 사용하게 되면 조금은 벗어나는 값들이 있고, 로그를 변환시켜서 봤던 BMI 값은 조금은 정규성을 나타낸다고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봤을 때도 좀 모르겠다 싶으면 이제 통계적 검정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통계적 검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가설 자체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기 때문에 연가설을 채택을 해야 되죠. 그래서 0.05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커피로 윌크를 사용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일반 BMI에 사용했는데 이거는 0.05보다 낮으므로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일반 BMI 값을 사용하게 되면 비모스 검정을 사용하게 되고요. 근데 로그 값을 취한다 하면 이제 0.31388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규성을 만족한다. 그래서 모수 검정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모수 검정 같은 경우에는 로그 값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로그를 또 새로운 변수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정규성을 검정하는 것이었고요. 이제는 t-테스트를 사용해서 이 평균의 차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등분산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산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t-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가 알아서, 통계 프로그램이 알아서 잘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t-테스트 설명을 확인해 보시면 이 물음표를 넣고 뒤에 있는 펑션을 넣게 되면 이게 어떤 건지 설명해주는 헬프 탭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만약에 뭐 양측 검정을 한다, 아니면 뭐 한쪽으로만 한다 라고 했을 때 사실 여기서 좀 추가를 해서 설정을 하시면 되고, 저희는 그냥 디폴트로 있는 게 투사이드이기 때문에 투사이드를 기준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와 Y를 맨 처음에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X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BMI 로그 값을 사용해서 성별로 이제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항문을 실행하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p-밸류가 0.02로 나오게 되는데, 이제 p가 0.05보다 작기 때문에 성별에 따라서 BMI 평균의 차이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게 되고, 만약에 비모수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윌콕슨 랭섬 테스트를 사용하게 됐고, 그래서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와 Y를 설정하거나 아니면 뭐 양측 검정, 단측 검정 이런 거 조금 추가적으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 전에 BMI 자체만으로는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성별에 따라서 보게 된다면 여기서는 p-밸류가 0.07로 나오는데 이거는 평균의 차이가 없다라는 것과 동일하죠. 그래서 정규성을 만족하는지 만족하지 않는지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그에 맞춰서 어떠한 뭐 t-테스트를 사용할 건지 아니면 윌콕슨을 사용할지를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그렸을 때 박스플롯을 확인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박스플롯으로 봤을 때도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로그 값이나 아니면 일반 값을 사용해도 큰 차이가 없긴 한데, 일단 p-밸류 상으로는 차이가 있는 것을, 로그 값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C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노바나 아니면 코스컬 웰리스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맨 처음에 아노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AOV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고, 여기에 맞춰서는 이제 BMI 로그 값이 에이지 그룹, 저희가 아까 전에 세 그룹으로 나눴거든요. 65에서 69세, 그리고 70에서 79, 그리고 80 이상
나눴기 때문에 이거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서머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서머리 값에서는 이제 p-value가 유의하다라는 값이 나오고, 그래서 연령 그룹에 따라서 BMI 평균 값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아노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이가 있다지 어떤 그룹 간의 차이가 있는지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사후 검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후 검정법이 있는데 저희는 본페로니 방법을 사용해 보겠고요. 그래서 페어와이즈 티 테스트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 여기서는 밑에 내려가시다 보면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될 것.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연구자가 설정을 해서 하면 되고, 저희는 본페로니 방법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래에 이렇게 값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1, 2를 비교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다라고 나오고, 그래서 1, 3과 2, 3 같은 경우에는 유의한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 둘 그룹 간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프로스컬 월리스 같은 경우에는 비모수 감정인데요. 비모수도 이제 확인해 보시면 동일하게 이 밑단에서는 p-value가 0.05 이하이기 때문에 유의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상관 분석인데요. 상관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변수들의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BMI와 콜레스테롤을 보는 건데,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어떠한 상관성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피어슨 상관 분석을 사용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규성을 만족한다는 가정하에 로그 값을 취해서 나온 값을 사용해 보면 p-value는 0.1902로 나타내서 두 변수에는 상관관계가 없다. 그렇지만 음의 관계는 있지만 그렇게 유의하진 않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스피어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값이랑 p-value 값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상관 분석, 만약에 이렇게 두 개씩만 분석하는 게 너무나도 많다 하면 한 번에 이렇게 분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 회귀와 다중 회귀 분석이 있는데요. 단순 회귀를 한다 하면 만약에 연령이 BMI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이제 LM 펑션을 사용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LM 같은 경우에는 리니어 모델을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선형 회귀 분석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펑션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LM 값을 모델 심플에 입력을 하게 되고 서머리를 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잔차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이제 베타 값, 그리고 스탠더드 표준 오차, 그리고 p-value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ge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플러스로 그릴 때에도 이런 식으로 유의하지만 연령이 낮아질수록 좀 더 낮아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령이 1 증가할 때마다 BMI가 0.1로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다중회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의 변수들을 집어넣게 되면 다중회귀인데요. 모델 멀티플을 서머리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어떤 변수들은 유의하게 나타나지만 어떤 건 또 글루코스 같은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자가 어떤 변수를 넣을지는 연구자가 선행 연구든 아니면 임상 경험을 통해서도 추가를 하실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제 다중 공선성인데요. 만약에 이 두 변수, x 값으로 넣는 변수들이 너무나도 상황하기가 너무 높다 하면 두 개를 한 번에 넣을 때는 이 값이 이 분석이 오류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그대로 해석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다중 공서성을 확인해 보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칼이라는 패키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설치를 하셔서 부착을 하시고 VIF라는 것을 사용해서 이제 상관성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다 1점대로 나오긴 하지만 만약에 이게 뭐 10이다, 5다, 5 이상이다 하면 이거는 다중공선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서 어떤 변수들을 넣을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실습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실습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 사항이 있을까요? 조금 실행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확인해. 아, 네.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도 필요하시면 채팅으로 남겨주세요.